자,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 자유낙하 운동과 포물선 운동을 비교 분석을 해보죠. 자,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물체 운동 크기 등속도와 가속도, 힘을 받는 운동과 받지 않는 운동이 있다라고 했고, 자, 그러면 힘을 받는, 일정한 중력을 받는 두 운동, 자유낙하 운동과 그 다음에 옆으로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포물선 운동을 비교 분석해보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동일한 건물, 동일한 높이에서 A를 자유낙하 운동 시켜볼까요? A가 자유낙하 운동 한다면 얘는 일정한 이제 시간당 속도가 일정하게 점점 증가하면서 이거 애매하다. 좀 크게 그릴 걸. 요렇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높이가 점점 확 벌어지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속도가 빨라지면 1초당 갈 수 있는 이동 거리가 더 많아지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B를, 동일한 높이에서 B를 오른쪽으로 V0라는 처음 속력, V0는 이게 던진 거야. 이제 제일 큰 착각하면 안 되는, 선생님 던지면 힘 준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분석하는 건 내가 이 물체를 던진다고 했을 때, V0로 던진다고 했을 때 던져진 이후부터 보는 거야. 던지는 과정은 무시하고 이미 던져진 이후부터 X축으로 속력이 V0라면 또는 속도가 V0라면 그 이후부터 무슨 운동을 하느냐를 분석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내가 이제 포물선 궤적을 그리면서 떨어질 건데 매 시간 위치를 체크해 보니 어떻더라? 요렇게 되더라. 요렇게. 자, 그래서 중심축을 연결해 보니 매 순간 높이가 어떻더라? 같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 자유낙하 운동이나 포물선 운동이나 물론 하나 추가하면 비스듬히 던진 물체, 이렇게 물체를 던지잖아. 그럼 얘도 이런 궤적을 그릴 거거든. 이런 궤적을 그리는 운동. 요 세 가지 상황에 모두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다 무슨 힘을 받아? 중력. 그럼 중력의 방향은 어디죠? 지구 중심 방향, 연직 방향이라고 그래. 우리가 조금 여기서 좀 신경 쓸 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구를 줬다. 그러면 지구로부터 높이나 거리가 증가하면 중력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지구라는 건 거리나 또는 높이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중력은 감소해요. 왜? F는 R제곱분의 GMM이니까, 그치? 근데 이게 이런 지구다, 평평한 지구다, 그럼 뭐야? 이건 봐봐. 우린 지구가 둥글다고 알지만 밖에 나가면 둥글지 않잖아. 지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평평한 입장으로 보이는 거거든. 그럼 이런 평평하게 표현한 지구에서는 항상 어때? 여기든 중력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 이 두 차이를 구분 잘 해주셔야 돼. 문제 풀 때 이런 지구 사이즈로 나와. 둥근 지구 스케일로 나온다. 그럼 어떻게? 당연히 높이가 증가하면 중력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평평한 지구를 주면 어떻게 돼? 그냥 어떤 높이든 중력의 크기는 같은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얘도 여기서 질량이 m이라고 하면 일정한 중력을, 얘도 질량을 m이라고 하면 일정한 중력을, 얘도 질량이 m이라고 하면 일정한 중력을 받는 거야. 이 셋의 공통점은 뭐야? 전부 다 똑같은 힘과 똑같은 가속도가 만들어지죠. 이 셋의 공통점은 모두 무슨 운동이야? 다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이야. 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고 등가속도 곡선 운동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 속력도 일정하지 않고 계속 변해. 하지만 가속도는 봐봐. 여기서 받는 중력이 얼마야? 아래로 mg, 여기서도 아래로 mg, 여기서도 mg, 여기서도 아래로 mg라고. 아래로 mg, 아래로 mg, 아래로 mg, 아래로 mg. 매 순간 중력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가속도도 일정해요. 공통적으로 어떤 운동이다? 저 셋은 등가속도 운동이다. 가속도가 얼마야? 9.8 또는 g. g 또는 9.8.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이제 여기서 요거 하나를 볼게요. 요거를 포물선 운동을 좀 더 분석해 보면 X축은 무슨 운동이야? 아까 얘기했지. V0로 던져진 순간부터는 더 이상 공기저항과 마찰이 없으면 힘을 받아 안 받아? 아무런 힘을 안 받으면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도 운동. X축은 등속도 운동이야. Y축은 방금 얘기했지. 등가속도 운동. 어떤 운동? 등가속동의 자유낙하랑 똑같아. 자, 봐봐. 여러분들이 볼 때 내가 이걸 비스듬히 던지잖아? 그럼 포물선 궤적으로 떨어지겠지, 그치? 내가 멀리서 보면 이게 포물선인지 자유낙하 운동인지 나는 구분을 못해. 내 눈엔 똑같은 동이야. 내가 얘를 일로 던진 순간 얘를 놓으면 이렇게 떨어져. 동시에.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높이에 있다고.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럼 이걸 여기서 보면 이게 자유낙하 운동인지 포물선인지 구분 못해. 똑같은 운동이에요. 내 시선에서는. 왜? 둘 다 동일하게 중력을 받아서 하는. 그러니까 Y축은 똑같이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속도가 0, 9.8, 19.6, 29.4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증가한다. 되십니까? 높이도 비교해 볼까요? 높이도? 저 이걸 확대해 볼게. 여기 확대해 보면, 자, 이렇게 자유낙하 운동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될 거거든. 봐, 속도가 0초, 1초, 2초, 3초까지만 할 때. 여기 속도가 얼마? 0. 여기는 9.8 m/s. 여기는 19.6 m/s. 여기는 29.4 m/s. 이렇게 될 거거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잘 들어. 아까 평균 속도 어떻게 구했죠?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는 물체 운동의 평균 속도 어떻게 구했어? 평균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변이고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였단 말이지. 이거는 언제 쓸 수 있어? 이 세상 모든 운동. 어떤 운동이든 평균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변이고 이건 뭐야?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만 쓸 수 있어. 그럼 자, 여기 평균 속도 얼마야? 처음 속도 0, 나중 속도 9.8이니까 평균 속도 얼마? 평균 속도는 얼마예요? 4.9 m/s가 되겠지. 맞나요? 그럼 질문. 여기가 정지 상태에서 1초 동안 4.9의 평균 속도로 1초 동안 이동했어. 그럼 이 높이도 얼마인 거야? 4.9 m가 되는 거야. 되시나요? 그럼 질문. 여기 평균 속도는 얼마야? 처음 속도 9.8, 나중 속도 19.6이야. 더하면 29.4거든? 그럼 평균 속도는 29.4의 절반이잖아. 그럼 얼마예요? 10 얼마? 14.7? 맞나요? 14.7 14.7 맞지? 맞아? 뭐야 14.7 맞아? 아유 계산기 뒀다 뭐해. 그쵸? 14.7 곱하기 29.4 맞죠? 14.7. 자 여기는 그러면 얼마? 14.7 m/s예요. 사실 평균 속도도 여기서 9.8씩 증가해. 1초당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요 간격이 얼마가 되는 거야? 14.7m가 되는 거야. 그럼 요 간격은 어떻게 해? 여기 평균 속도 얼마? 19.6 더하기 29.4 해볼게. 19.6 더하기 29.4는 49지. 나누기 2는 얼마? 24.5라고. 24.5 m/s. 이 평균 속도면 이 간격도 얼마? 24.5m씩 증가하는 거라고. 대신에 이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당연히 얘도 여기서 Y축의 높이가 얼마? 4.9, 이 간격이 얼마? 14.7, 이 간격은 24.7, 24.5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이 쭉쭉쭉 등차수열 형태로 증가한단 말이지. 자, 그건 됐고, 그럼 자 X축을 볼까요?
이 간격을 보자, 이 간격. 이 간격을 보니, 간격이 어때? 모두 같다? 일정하네. 왜 일정해? X축은 무슨 운동이야? 등속도 운동이잖아. 그럼 당연히 1초 동안 이동 거리가 어떻게? 똑같아. 1초당 저 V미터씩 가는 거야. V미터 per second니까. V0미터 per second. 되시나요? 이때 요 길이를 우리가 요거를 S라고 한다면 요거를 수평 도달 거리라고 해요. 수평 도달 거리.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그럼 S는 수평 도달 거리는 처음 속도 던진 X축으로 전진 속도 곱하기 얼마? T 낙하 시간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하 시간이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지.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시간이나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시간, 낙하 시간은 똑같고, 아까 낙하 시간 누가 결정 안 됐어? 높이가 결정 안 됐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S는 X축으로 전진 속도 곱하기 낙하 시간이 되는 거야. 이걸 수평 도달 거리라고 해요. 그럼 봐봐, 이런 게 가능하다. 자, 첫 번째 예제. 만약에 동일한 높이에서 던지면 내가 이 물체를 V로 던지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 이걸 하자. 내가 V로 던졌더니 얘가 이렇게 가서 S만큼 이동해서 S만큼 가서 떨어졌다. X축으로. 그러면 2V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 2S만큼 가겠지. 맞나요? 그럼 3V로 던지면 어떻게 돼? 얼만큼 가는 거야? 3S만큼 가겠지. 되시나요? 자, 이걸 그럼 뉴턴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봐. 자, 뉴턴의 사고 실험이라고 해요.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갔어, 내가. 돌을 던질 거야. 빨리 던지면 이만큼 가겠지. 2배 빨리 던지면 2배 멀리 가겠지. 3배 빨리 던지면 3배 멀리 가겠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떨어지지 않을 만큼 던지면 어떻게 돼? 원운동을 한다고. 이게 인공위성의 원리야. 요거보다 좀 더 빨리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타원 궤도를 돌아. 그리고 이 타원 궤도를 벗어날 만큼 빨리 던지면 결국은 지구 중력을 탈출해. 요걸 탈출 속도라고 해요. 그래서 빨간색 속도를 약 7.9, 8km/s 제1 우주 속도라고 하고, 지구 중력을 벗어난 속도를 제2 우주, 11.2 제2 우주 속도라고 해요. 자, 인류가 우주로 보낸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태양계 밖을 벗어났거든, 이미. 태양계 밖을 벗어난 탐사선이 보이저 1호야. 그 보이저 1호에는 어떤 그림이 벽에 새겨져 있냐면 바로 이 그림이 실려 있어.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보이저 1호에 만약에 다른 문명이 지구의 문명을 만약에 보이저 1호를 만난다고 하면 이 그림 하나면 된다. 보이저 1호가 지구 중력을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이 원리 때문인 거란 말이지. 되시나요? 이거를 뉴턴의 사고 실험. 우리는 이걸 알아. 이것만 알면 돼. 이게 인공위성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인공위성이 일정한 주기로 지구를 공전하면서 여러 정보들을 GPS로 주는 거죠. 여러분들 GPS 이용해서 뭐해? 내 위치가 어디인지 내비게이션이나 다 찾아갈 수 있잖아, 그치? 사진 찍으면 예를 들어 내가 어디서 몇 시에 올렸는지 이런 거 다 GPS 기반으로 알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되셨나요? 자, 중요한 예제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럼 잘 봐.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쉬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쉬워. 자, 봐. A를 자연낙하 운동시켜. 그리고 여기서 B를 던질 거야. V로 던질 거야. 이때 A가 바닥에 닿는 순간 B는 포물선 운동을 해서 여기서 A와 딱 만난대. 물체 크기는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놓는 순간 던졌어. 그럼 둘이 여기서 꽝 충돌을 한대. 그럼 이게 되게 생각을 해봐. 제가 떨어뜨릴 때 내가 던져서 맞추는 거거든.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포인트만 알면 되게 쉬워. 자, 잘 봐. 낙하 시간을 안다고 해볼까? 예를 들어 A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낙하하는데 높이가 h라고 하고 2초 만에 떨어졌대. 2초.
그리고 A와 B 사이 물체 크기 무시한댔죠? A와 B 사이 거리가 10m였대. 그러면 무슨 소리야? B는 2초 만에 10m를 X축으로 날아간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이거 얼마로 던지면 되는 거야? 5m/s. 5m/s 곱하기 2초가 10m인 거야. 그러니까 포인트만 알면 되게 쉬워. 뭘 알아낸다? 첫 번째, 언제 만나는지. 몇 초에 만나는지만 알면 이 사이 거리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얼마로 던져야 되는지. 또는 내가 5로 던졌대. 근데 2초 만났대. 그럼 둘 사이 거리가 얼마인 거야? 10m라는 거 알아낼 수 있는 거라고. 되게 쉬워. 포인트만 잡아. 되셨나요? 자, 중요한 건 잔인악한 운동, 포물선 운동 전부 다 무슨 운동이야? 뭘 받는 운동이야? 중력을, 일정한 중력을 받는. 그럼 가속도는 항상 얼마야? 중력 가속도 G. 저거 다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등가속도 운동. 되셨나요? 자, 찍고 이제 지우고 충격량으로 갑니다. 운동량과 충격량. 됐죠? 필기할 시간 아까우니까 이거 갤러리에 저장만 해놓으면 안 돼요. 다 복습하면서 옮겨야 돼, 교재로. 그리고 암기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충돌과 안전, 운동량과 충격량 파트. 이게 어떻게 보면 통합과학 전체에서 여기가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공식근 2개밖에 없고 개념이 막 어렵진 않으나 이걸 진짜 각 잡고 어렵게 내면 되게 어렵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능에서 초고난도 유형의 문제가 많이 누적이 돼 있고 선택 과목 수능에서.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볼 때, 그리고 또 학교 내신에서도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많이 누적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 선생님이 여기서 변별을 하겠다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나면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개념은 되게 쉬워요. 자, 보죠. 자,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체 운동 관성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물체가 운동하는 정도를, 물체가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빠르게 운동하는지를 표현하는 방법을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자, 원래 모멘텀이라 M을 쓰고 싶은데 질량을 M으로 고정했기 때문에 겹치지 않은 걸 고른 게 P고, P는 MV로 표현합니다. 자, 방향 정말 중요해요. 방향 댕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방향.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플러스로 잡으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건 뭘로 잡아야 돼? 마이너스로. 이걸 못하면 엄청 틀려. 자, 일단은 의미. 운동량은 뭐죠? 아이고, 이걸로 할까? 운동량이라는 건 무엇과 무엇의 곱이다.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가 얼만큼의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빠르게 운동하는지를 표현하는 방법.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표현하는 게 운동량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너무 졸아서 조금 열심히 공부하자, 화이팅 하자 라는 의미로 2kg의 물체를 10m/s로 던졌어. 물론 학생한테 던진 게 아니에요. 학생이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옆에 땅 떨어지면 놀래겠지. 자, 중요한 건 2kg의 물체가 10m/s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물체의 운동량은 얼마죠? 20kg/m/s. 단위가 중요해요. 단위. 질량의 단위 kg과 속도의 단위 m/s를 조합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 그래서 단위는 kg m/s로 쓴다. 방향이 중요하다. 자, 별거 없어요. 충격량. 공식은 이 두 개가 끝이야. 운동량과 충격량. 얘는 I라고 표현하고요. impulse. 자, 이렇게 표현해요. 충격량 I는 충격을 받은 정도는, 일단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는 사실 뭘 받았다는 얘기야? 힘. 힘과 델타, 무엇의 변화량이라고 해요. 시간의 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정도는
힘과 시간의 곱으로 표현하고, 자, 그 다음에 단위는 뭘 쓰느냐? 뉴턴 세크로 표현을 합니다. 뉴턴 세크. 자, 이거를 NS라고 읽으면 진짜 못 배운 사람이에요. 알았어? 잘 생각해봐. 얘들아, 야, 너 이렇게 키 컸어? 키 많이 컸다? 나 3cm 컸어, 그래? 야, 너 살 빠졌다? 나 5kg 뺐어. 그러냐고. 안 그러죠? 센티미터, 킬로그램 단위 정확하게 쓰듯이 쟤도 뉴턴 세크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NS, 진짜 못 배운 사람이야. 무식한 거야. NS 아니야. 뉴턴 세크예요.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걸어가고 있는데 앞사람 뒤통수가 너무 선생님 친구인 거야. 너무 반가워서 10뉴턴의 힘으로 뒤통수를 1초 동안 때렸어. 야, 너 어디가? 모르는 사람이네. 자, 그러니까 절대 남 함부로 때리면 안 돼요. 자, 중요한 건 10뉴턴의 힘을 1초 동안 작용했어. 그럼 뒤통수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야? 10뉴턴 세크. 이렇게 힘과 시간의 곱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질량과 속도의 곱이며 얘는 힘과 시간의 곱으로. 자, 여기서 하나 추가를 해볼까요? 힘의 의미. 힘의 의미가 너무 중요해. 힘의 의미. 요 힘은 기본적으로는 충격이 가해진 힘이니까 충격량인데 실제 문제에서 묻는 건 얘가 R자 힘이고 아까 F는 MA의 시그마 F죠. R자 힘이며 제일 중요한 건 보통 제일 많이 물어보는 평균 힘입니다. 문제에서 평균 힘을 구하시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F는 T분의 I, 시간분의 충격량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평균 힘을 구하세요. 뭘 구하라는 거다? 시간분의 충격량. 평균 힘을 구하세요. 뭘 구하라는 뜻이다? 시간분의 충격량. 얘들아! 평균 힘을 구해라! 뭘 구하라는 뜻이다? 시간분의 충격량.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겠어? 엄청 중요해. 진짜 엄청 중요해. 되게 쉬운데 잘 못해. 공식을 잘 안 외우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래프. 과학은 또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좀 아래로 내리자. 똑같은 그래프야. 의미가 같아요. 의미만 알면 돼. 이 그래프를 뭐 연산하는 게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가장 기본적인 건 힘이 일정할 때. 두 번째, 힘이 증가하는 경우. 이게 면적 구하라고 하면 엉뚱한 면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실제 충돌이 일어날 때 힘이 증가하면서 다시 감소해요. 이게 실제 충돌할 때 이런 식으로 일어나.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는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이걸 수학적으로 막 적분해서 구하는 그런 걸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만 알면 돼. 의미. 자, 이 면적이 뭘 의미할 거야? 공통적으로. 자, 여기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때문에 요 면적인 거야. 면적을 구해서 이 전체 면적 구하면 큰일 나.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을 의미하는 거야. 여기서는 이 전체 아래 면적. 면적이 뭘 의미할까요? 힘과 시간의 곱이니 충격량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충격량의 크기.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럼 이렇게 주고서 평균힘을 구하세요. 그럼 뭘로 구하면 돼? 이 면적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평균힘이 되는 거야. 되시나요? 평균힘을 구하세요. 뭘 구하라는 뜻이다? 시간분의 충격량을 구하라는 뜻이다. 자, 힘, 시간 그래프의 면적이 뭐라고? 충격량이다. 자, 둘의 관계를 분석해 볼까? 자, 이게 제일 중요해, 사실. 요 파트는 거의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90% 해결해야 됩니다. 둘의 관계를 아는지 묻는 유형. 이게 90%야. 자, 잘 봐. F는 MA였죠? F는 MA. 양변의 시간을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 약분하면 F는 MA고, 약분 안 하고 이걸 연산하면 얘가 뭐가 돼? 힘과 시간의 곱은 충격량이죠. AT는 뭐냐면 속도의 변화량이야. 속도의 변화량. 가속도식이 A는 뭐분의 뭐였어? A는 T분의 V-V0니까 AT는 얼마? V-V0 속도의 변화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M하고 뭐가 돼? V-V0 전개하면 어떻게 돼? 전개하면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니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 아까 했는데.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지? 변화량. 그럼 이거 뭐의 변화량인 거야? 뭐의 변화량이야? 운동량의 변화량. 지금 되게 중요해. 선생님 이거 안 썼다. 이거 방향 훨씬 중요해. 굉중요해. 얘가 방향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이 식을 완벽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I가 뭐라고요? I가 충격량. 이거는 힘과 시간의 곱이다. 근데 이게 무엇과 같다?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 공식으로 문제를 90% 해결할 거예요. 당연히 이 공식을 모르면 큰일 나. 과학은 항상 어떤 물리량과 어떤 물리량이 같은지를 많이 물어봐요.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거 했잖아. 감소한 위치 에너지랑 같은 말이 뭐야? 증가한 운동 에너지잖아. 그치?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오.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가?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는 뜻이라. 그럼 여기서 충격량은 얼마인가?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라는 게 보통 90%야.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완벽하게 암기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야. 또 F는 MA잖아. 그럼 1N은 뭐랑 같냐면 1kg/m/s 제곱이야. 그럼 1Ns는 뭐랑 같아? 1kg/m/s 제곱 곱하기 세크이므로 얘는 1kg/m/s. 단위도 똑같네. 이 둘이 같은 의미의 단위라는 거야. 같은 의미의 단위. 잘 생각해봐. 운동량이 왜 변해? 충격을 받으니까 변하지. 내가 일정한 속력으로 핸드폰하고 가다가 벽을 못 봤어. 일정한 운동량으로 가다가 충돌해서 꽝! 멈췄어. 내가 왜 지금 운동량이 변했어? 벽으로부터 운동 반대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운동량이 변한 거라고. 운동량이 왜 변해? 충격을 받으니까 변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운동량은 얼만큼 변하겠어? 충격을 받은 만큼 변하는 거라고.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예를 해볼게요. 찐 중요한 거. 이거 먼저 분석해볼까?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 대한 분석입니다. 운동량 시간 그래프의 분석. 자, 시간에 따라 예를 들어 운동량이 변하는 상황이래. 기울기는 뭘까요? 기울기는 뭘 의미? 여기 써 있어. 요 안에 있어. 기울기가 뭐야? 시간분의 운동량이잖아. 뭐야 그럼? 힘이죠, 힘. 어떤 힘이야? R자임, N 평균 힘이야. R자임이면 평균 힘. 그럼 Y축의 변화폭은 뭐야? 이건 뭐야? 운동량의 변화량이네. 그럼 뭐죠? 충격량이야. 근데 자, 잘 봐! 만약 문제에서 질량을 제시해 줍니다. 질량 M이래. 그럼 이 질량으로 운동량을 나누면 어떻게 돼?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누면 속도가 남죠. P는 mv니까. 그럼 이게 무슨 그래프로 변해? 아까 배웠던 속도 시간 그래프로 변해. 그럼 기울기는 뭐가 돼? 기울기가 뭐죠? 속도 시간 그래프 기울기. 시간분의 속도 변화 뭐야? 가속도. 이 면적은 뭐야? 그래프 아래 면적은 뭐야? 뭐죠? 이동거리 또는 변이. 거위는 뭐야? 거리 변이. 거위 아니고. 오케이? 이렇게. 보자마자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그래프 주고 5초 동안 이동거리 얼마인가? 그럼 이 면적을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R자이면 얼마인가? 기울기 구하면 되지. 5초 동안 받은 충격량은 이거 구하면 되는 거야. 변화폭. 되시나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만 알면 되게 쉬워. 자, 이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걸 먼저 볼까? 그럼 하나 더. 물체가 정지에 있다. 정지에 있었어. 그럼 처음 속도가 0이라는 걸 의미하거든?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나중 운동량이 뭐가 돼? 나중 운동량이 뭐야? 빼기 0이 뭐야? 충격량인 거잖아. FT.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게요. 정지한 물체가 받은 힘 시간 그래프를 줬대.
그럼 이 면적이 뭐야? 이 면적은 충격량이면 뭐야? 힘과 시간의 곱이고 나중 운동량이 되는 거야. 나중 운동. 또 만약에 내가 오른쪽으로 플러스 V로 운동 중이래. 근데 내가 충격을 운동 방향으로 충격을 가하면 어떻게 돼? 나중 운동량은 증가하겠지. 플러스 V로 운동을 해요. 반대 방향으로 충격을 주면 어떻게 돼?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돼? 아이고. 나중 운동량은 감소하거나 또는 방향이 전환. 아휴.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막 쓰는구나. 방향 전환이 일어난다고. 가서 꽝 하고 멈출 수도 있지만 충격 달려가다 충격이 크면 꽝 맞고 튀어나오잖아. 운동 반대로 충격을 받으면 속력이 나중 운동량이 감소하거나 아예 방향이 바뀌는 상황도 생긴다고. 내가 얘를 격파해. 내가 두꺼운 송판을 격파하는데 내가 MV라는 운동량으로 와서 EMV의 운동량으로 갔어. 자, EMV의 운동량으로 땅 때렸는데 MV라는 운동량으로 통과했어. 그럼 처음 운동량 얼마야? EMV. 나중 운동량 얼마야? MV. 변화량이 얼마야? MV. 그럼 내 손에 온 충격량이 MV야. 근데 내가 EMV로 깨고 싶었는데 EMV의 속력 운동량으로 딱 왔는데 꽝 하고 멈췄어. 그럼 어떻게 돼? 못 깼어.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0이 되지. 그럼 변화량이 얼마야? EMV. 그럼 손에 충격이 2배로 온다고. 그래서 손이 부러지거나 다치는 거야. 성공하면 안 다치는데 실패하면 다친다고. 아프고.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개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예. 질량이 2kg인 물체를 10m/s로 던졌는데 얘가 꽝 하고 충돌했어. 꽝 하고 충돌해서 왼쪽으로 6m/s로 나왔어. 자, 공이라고 할게. 벽에게 받은 충격량은 얼마일까요? 얼마야? 자, 나한테 힘도 안 주고 시간도 안 주고 충격량을 물어봤네? 그럼 뭘 구하라는 뜻이야?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 충격량을 뭘 묻는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을 묻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돼? MV-MV 제로가 I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입해볼까? 처음 운동량 얼마예요? 질량과 속도. 질량과 속도. 처음 운동량 얼마? 20kg/s. 나중 운동량 얼마야? 얼마? 12. 땡. 큰일 난다고. 왜요? 왜 12가 아닐까? 얘들아, 방향. 이거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야. 자, 이걸 내가 12로 썼어. 그럼 답이 -8이겠지. 보기 1번이 -8이라고. 그럼 당연히 내가 틀린지도 모르고 틀리는 거야. 오케이? 방향 개중해 진짜. 큰일 나. 이 한 문제로 내신의 등급이 갈리고 대학을 붙느냐 맞느냐가 될 수 있다고요. 원하는 대학. -12, -12.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럼 받은 충격량은 얼마? 32N/s.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연산할 땐 방향과 부호가 매우 중요하지만 보통 답은 크기 위주로 묻는다라고 했죠. 절대값 비교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 하나 해볼게요. 그럼 봐. 벽이 공에게 작용. 벽이 공에게 받은 충격량은 공이 벽에게, 벽이 공에게.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 있지. 이런 걸 뉴턴의 운동의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해요. 그냥 무조건 이걸로 푸는 거야. 주어랑 목적어가 바뀌어 있다? 그럼 이건 무조건 작용과 반작용 관계라 서로 작용한 힘이 플러스라는 힘이 작용하면 마이너스라는 힘이 반작용이 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이 항상 만들어져. 봐봐.
사람이 벽을 밀어. 반작용은 뭐야? 벽이 사람을 밀어. 사람이 바닥을 밀어. 반작용. 바닥이 사람을 밀어. 수영할 때 사람이 물을 밀어. 그럼 어떻게 돼? 벽이 사람을 밀어. 풍선을 불어볼까? 풋풋풋. 놔두면 어떻게 돼? 푸쉬 날아가잖아. 풍선이 공기를 밀어. 반작용. 공기가 풍선을 밀어. 다 주어 목적어가 바뀌면 그게 작용과 반작용인 거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그러니까 봐봐. 사람이 벽을 때려. 반작용은. 벽이 사람을 때려. 그러면 사람이 벽에 가한 충격량이 작으면 벽이 사람 손에 주는 충격량도 작아. 근데 사람이 벽에 가한 충격량이 크면 벽이 사람에게 가하는 충격량도 커진다고. 작반으로. 그래서 그냥 주어 목적어가 바뀌었으면 작반으로 갔다 이렇게 풀면 돼요. 이 작용과 반작용을 통합과학에선 자세히 소개하진 않아. 근데 문제를 내긴 한다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오케이? 자, 그럼 봐봐. 그냥 답이 얼마? 작반이니까 32Nm. 자, 그러면 3번. 0.1초 동안 충돌이 일어났대. 그러면 평균임은 얼마야? 평균임은 뭘 구하라는 거다? 시간분의 충격량. 그럼 평균힘 F바는 얼마? 이 바가 붙으면 다 평균이란 약속이에요. 0.1초 동안 32N의 충격이 가해졌으니 SS 지워지면 얼마? 단위는 뉴턴만 많고 수치는 320N. 얘가 평균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 유형의 문제가 됩니다. 되시나요? 또 작반 관계가 뭐랑 연결되냐면 요거는 뭐 수치는 됐고, 자, 질량이 M인 애가 EV로 왔어. 질량이 M인 B가 정지해 있었어. 이때 둘의 힘시간 그래프, A와 B가 충돌하는 거에서 힘시간 그래프를 줬대. 이 면적이 MV였대. 그럼 이 MV는 뭘 의미하게? 힘시간 그래프의 면적이 뭐야? 충격량. 그럼 MV는 충격량인데 잘 들어. 이게 무슨 충격량이냐? A와 B가 주고받은 충격량이야. 그럼 이 면적이 뭘 의미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며 A가 받은 충격량이고 B가 받은 충격량이며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자, B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인가?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는 뜻이야. 또는 이 면적을 구하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 MV가 뭐라고? A의 운동량의 변화량, B의 운동량의 변화량, A와 B가 주고받은 충격량. 그러니까 뭐가 같은지를 알아야 문제에서, 모든 문제는 이 네 개 중 이게 네 개가 다 같은지 알고 있는 걸 묻는 거야. A가 받은 충격량을 구하시오. 보통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라는 거라고. 충돌할 때. 오케이? 자, 안전 상황까지, 일단 사진 한 방 찍으시고 안전 상황까지 보고 운동량 보존 시간 되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식이 뭐라고? P는 MV. 운동량식이 뭐라고? P는 MV. 뭐가 중요해? 방향. 충격량식이 뭐라고? INFT. 충격량식이 뭐라고? INFT. 방향 중요해. 이때 이 F가 뭐라고? F가 뭐야, 얘들아? 힘. 어떤 힘? 충격력이고 R자 힘이며 평균힘. 제일 중요한 건 평균힘인 거야. 시간분의 충격량, 평균힘. 그리고 R자인, 평균힘, R자인. 자, 운동량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라고요? R자인, 평균힘. Y축의 변화폭은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다? 충격량. 운동량이 왜 변해? 충격을 받으니까 변하겠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안전 상황. 우리가 보통 안전 상황은 항상 뭘? 충격량이 일정한 상황이야. 똑같은 충격을 받더라도 나한테 힘이 적게 오는, 그래야 안전하게 되겠죠. 자, 잘 봐. 달걀, 두 개의 달걀을 자연학화 운동 시킬 거예요.
H로. 이렇게. 자, 질량 M인 A와 질량이 역시 동일한 스몰 m인 B를 동시에 자연학화 운동시킵니다. 중력가속도 G 또는 9.8이니까 1초에 9.8m/s씩 속도가 증가하겠지. 제곱. 이렇게.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만 쇠구슬이랑 깃털이랑 동시에 넣으면 누가 먼저 떨어진댔어? 질량 관계없이 동시에 도착한댔지, 그치? 그럼 잘 봐. 얘는 처음 속도 0이고 얘는 나중 속도를 이렇게 할게. 나중 속도 V라고 할게. 그럼 얘도 나중 속도는 얼마야? 똑같이 V겠지. 그럼 자, 얘는 처음 운동량 얼마야? 0. 나중 운동량 얼마? 둘 다 MV.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도 MV야. 둘은 똑같은 충격을 받았어. 자, 근데 이 달걀이 하나는 이제 이렇게 다른 상황으로 바꿔볼게요. 자, A는 딱딱한 바닥에 떨어진 거야. 이거 딱딱이야, 딱딱. 딱딱한 바닥에. B는 푹신푹신한 바닥에 떨어졌죠. 그랬더니 A는 깨짐, B는 안 깨짐. 안 깨지더라 이거지. 그럼 질문. 똑같은 충격을 받았잖아. 지금 A가 받은 충격량이랑 B가 받은 충격량이 같아요. 똑같은 충격을 받았어. 근데 왜 누군 깨지고 누군 안 깨지냐 이거지. 물체의 모양을 바꾸는 건 뭐랬죠? 힘이랬지, 힘. 그럼 이게 힘과 시간의 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 미안해. 힘과 시간의 곱은 같고 힘과 시간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자, 둘의 충돌 상황을 실제 그래프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힘, 시간 그래프로 분석을 해보면 자, A는 이런 식으로 충돌이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 그럼 힘이 커지고 시간이 짧아지겠죠. 면적은 똑같고. B는 충돌이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 힘이 작아지고 시간이 길어진 만큼 힘은 작아지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론은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력이 작아져서 안전해지는 거라고. 우리가 모든 안전 상황은 똑같은 충격을 받더라도 동일한 충격이 작용했더라도 충돌 시간을 늘려서 몸에 오는 실제 충격력, R자임을 줄이는 데 목표를 잡는 거라고. 그런 자동차 에어백, 자동차의 범퍼, 어린이집 가면 다 바닥에 못 깔아놔. 매트 깔아놓지. 또 애들 키우는 집에는 모서리에다 실리콘 보호 그런 쿠션 이런 거 다 붙여놓는다고. 머리 박으면 깨지지 말라고. 오케이? 번지점프줄. 번지점프줄은 팽팽할까? 잘 늘어날까? 잘 늘어나. 팽 하는 순간 사람 다쳐. 근데 쭉 오랜 시간 동안 힘이 작용한다고. 그러면 사람에게 오는 충격력이 감소한단 말이야. 자, 첩보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누명을 쓰고 도망가고 있어. 발각됐어. 막 도망가다 막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그럼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떼굴떼굴 구르지. 왜 굴러? 재밌어? 왜 굴러? 방심했죠. 굴르는 행위가 충돌 시간을 확 늘려서 몸에 오는 충격력을 줄여주는 거라고. 그럼 어디 부러질 게 까지고 말고 다칠 게 안 다친다고. 약간 아프지만 다칠 정도는 아니란 말이지. 되시나요? 사람이 또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면 아픈지도 몰라요 또. 오케이?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너무 총 쏘고 흥분하다가 총을 끝내 이렇게 했는데 이상해. 봤더니 팔이 없어. 총 맞아서 팔이 날아간 거야. 이런 경우도 있대.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안전하려면 뭐가 중요하다? 똑같은 충격을 받더라도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이는 거야. 야, 내가 봐봐. 물풍선을 바다하고 던지면 어떻게 돼? 본능적으로 피하지 말고. 이게 뭐야? 본능적으로 충돌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여주는 행위라고. 우리 몸에 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체조 선수들이 달려가서 회전한 다음에 착지할 때 어떻게 돼? 무릎을 굽힌 다음 올라온다고. 왜? 충돌 시간을 늘려서 몸에 오는 충격력, R자임을 줄이는 거라고. 자, 이런 상황도 있어요. 자, 이거는 충격, 힘이 일정한 경우. 스포츠라든가 더 큰 나중 운동량과 나중 속도를 만들어내는. 자, 대포가 있어요. 대포가 있대. 집에 다 대포 하나씩 있나요? 자, 어쨌든 대포가 있어. 자, 얘는 동일한 대포알을 사용할 거야. 동일한 질량에. 동일한 폭발력의 화약을 사용할 거야. 그러면
포신이 짧은 대포 1번과 긴 대포 2번 누가 멀리 날아갈 거야? 대포알이 2번이. 이유는 포신의 길이가 힘이 작용하는 시간에 정비례합니다. 자, 충격량 I는 뭐였죠? FT 힘과 시간이고 MV-MV 제로 델타 P란 말이지. 자, 얘가 일정하대. 얘가 일정하더라도 시간을 충분히 증가시키면 충격량이 커져서 나중 운동량이 커진다. 여러분들 그런 게임 해봤나요? 혹시? 낙하산 타고 내려가. 네, 줍줍. 아이고, 난 권총을 주웠네. 쟤는 라이플을 주웠네. 동시에 쏘면 누가 이겨? 라이플이 이겨. 왜? 권총보다 라이플이 센 이유는 뭐야? 이게 길기 때문에. 물론 총알도 다르지만 총알이 같다 하더라도. 되셨나요? 자, 이런 거와 관련 있는 게 전부 다 스포츠야. 자, 야구선수. 홈런 치려면 어떻게 해? 배트에 공이 맞는 순간 오이하구나? 아니요. 팔로우 스루를 하고 해서 끝까지 더 오랜 시간 동안 힘을 작용할 노력한다고. 골프 선수, 테니스 선수, 탁구 선수, 당구 선수, 더 큰 나중 속도, 더 빠른 나중 속도, 더 큰 나중 운동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노력해? 어차피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힘은 정해져 있어. 그걸 더 오래 작용하려고 노력한다고. 봐. 야구 선수가 배트에 공이 맞은 순간 0.1초밖에 안 됐대. 근데 내가 훈련을 통해서 얘를 충분히 밀어쳐서 0.2초가 됐어. 그러면 나중 충격량이 2배가 되고 나중 운동량과 속도도 2배가 되잖아. 그럼 이동거리가 몇 배로? 2배로 늘어. 그럼 안타가 홈런이 될 거란 말이지. 유시나요? 그러니까 더 큰 나중 운동량을 만드는 건 뭐야? 힘이 일정한데 시간을 늘려 충격량과 나중 운동량을 늘리는 게 목표고, 사실 이게 더 중요해. 안전과 관련된 모든 상황은 뭐야? 같은 충격을 받더라도 충돌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이는 게 목표라고. 되셨나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풀이 합시다.